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저출산 문제를 꼽을 겁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143조. 정부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저출산 예산에 쏟아부은 총액입니다. 143조. 3년 전부터는 20조가 넘는 돈을 저출산 관련된 정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출산율은 거꾸로 줄어들기만 합니다. 0.98명. 2018년 합계 출산율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 역대 최저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 전혀 효과는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만 하는 이런 현상,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정치연구소 띵커와의 소장 김성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띵커와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파일럿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이를 안 낳아서 문제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598명의 서포터즈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서포터즈의 숫자는 3,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를 헬조선이라고 폄하에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이런 데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가 나와 같은 고통을 똑같이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어떤 집단에서 출산율이 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 집단의 소멸이라는 공포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인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의견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 30대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왜 요즘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라는 답변을 20% 넘게 해주셨습니다. 사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중 한 분이신 서울에 거주하신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독박 육아 직장에서의 경력 단절 해소 정책 필요. 오늘 친구 한 명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불안을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해야겠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만으로 해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가정을 꾸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가 직장으로부터 해고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 이런 공포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50대 남성에게 던졌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1.5%만이 경력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50대도 50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50대 남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책 결정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회사에서 부장, 이사, 상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50대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국장, 실장, 차관, 장관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50대입니다. 그런 50대들에게는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데이터였던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종합해서 보면 남성과 여성, 세대별로 답변이 다릅니다. 20, 30대 여성들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경력 단절 우려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봤고요. 남성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집값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남성들은 집을 사야 하니까 집값을 걱정하고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걱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산을 한다고 해서 경력 단절을 당할 이유가 없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집값을 먼저 꼽은 것이고요. 경제적인 문제와 집값이 여성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출산에 이은 경력 단절이 더 중요한 이유였을 뿐입니다. 출산 지원 자체에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 양성평등 등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바꾸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출산을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복지 확대, 주거난 해소, 보육 시스템 개선, 사교육비 경감 등이 많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세대별로는 20대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 해소 정책 등 사회 및 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30대는 주거 및 결혼 장벽 해소가 많았습니다. 40대는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미혼 여성, 20대 미혼 남성의 답변에는 경력 단절 및 독박 육아 해소 정책을 꼽으셨습니다. 독박 육아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 안정을 하고 결혼 및 출산 연령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상을 종합해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셋째 나면 3천만 원 이런 구호를 들고 아이를 낳기만 하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지원 정책, 양성평등 정책, 주거 정책 등 다양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정책과 고용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다면 출산율은 절대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젠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선 양성평등 정책을 펴야 하고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접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정책을 짤 때 저출산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팩트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고요. 고용 정책을 짤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노동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로서 접근해서 그 해결책에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연구소 띵커의 서포터즈는 3,000분 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 70대까지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남성과 여성, 20, 30대와 50, 60대의 세대 간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공감 포인트가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50, 60대의 생각과 그리고 정작 아이를 낳아야 하는, 아이를 낳고 싶은 20, 30대의 청년층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이들 사이에 아무런 교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말이 그렇지만 50, 60대의 자녀가 바로 20, 30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나의 아이가, 나의 딸이, 나의 며느리가 왜 아이를 낳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세대 간의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세대 간의 대화,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를 열심히 듣는 정치연구소 띵커웨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소장이었습니다.